문제 읽어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땡땡이는 상주 가은현 사람이다. 경북에 있는 거죠. 왕의 총애를 받던 측근들이 정권을 마음대로 휘둘러 기강이 문란해졌다. 기근까지 겹쳐 백성들이 떠돌아다니고 도적들이 봉기하였다. 이에 땡땡이가 몰래 왕위를 넘겨다 보는 마음을 갖고 무진주를 습격하니, 무진주는 이제 오늘날의 광주입니다. 습격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으나 아직 감히 공공연하게 왕을 칭하지는 못하였다. 서쪽으로 순행하여 완산주에 이르니, 완산주는 전주죠. 후백제의 견훤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신라 왕들을 외울 때 하대하게 되면은 선원 헌흥진경이라고 했어요. 그중에 이제 마지막에 진성여왕 해서 최치원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죠. 또 진성여왕 하게 되면은 원종과 애노의 난, 그리고 적고적의 난까지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진성여왕 때 이제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등장을 해요. 견훤이죠. 견훤이 등장했다라고 해야죠. 신라 말에 이제 후백제 하면 후삼국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 견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요. 무진주라는 명칭, 그리고 완산주가 더 중요하죠. 완산주 전주에서 완산주 전주를 딱 던져주면은 견훤이구나, 후백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후백제에 관한 내용 중에 옳은 거를 고르는 문제예요. 자,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후백제 견훤에 대한 옳은 설명이죠. 여기 말고도 이제 일본하고도 이렇게 통교를 했는데, 한능검 시험에서는 자꾸 일본을 빼는 것 같아요. 뭐 백제하고 관련된 내용을 할 때도 이 일본을 자꾸 빼는 것 같습니다. 2번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기구를 마련하였다. 한편 이제 비슷한 시기에 양길이 또 등장을 하죠. 이 부하로 있다가 양길을 몰아내고 궁예가 철원이 아니라 처음에 이제 송악이죠. 개성. 궁예가 이제 송악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개성입니다. 후 고구려를 세웁니다. 이후에 이제 철원으로 천도를 하죠. 철원으로 천도를 해가지고 국호를 바꿔요. 마진에서 태봉으로. 이게 바꾸는데 뭐 이 국호를 바꾼 내용 가지고는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그냥 철원으로 천도한 이후에 마진에서 태봉으로 국호를 바꿨다. 뭐 이 정도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견훤과 궁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궁예가 만든 제도 중에 이 우리 문제에 나오는 광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최고 기구죠. 광평성 시종을 누가 하는가? 왕건이 하죠. 왕건이 광평성 시종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궁예가 폭정을 거듭하니까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이 추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과정들을 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뭐 일단은 후 백제냐 후 고구려냐, 그 두 가지를 구별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후 고구려가 되고, 신라의 금성을 습격하여 경혜왕을 죽게 하였다. 견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견훤이 이제 금성을 습격해가지고 경혜왕을 죽였는데, 선원 헌흥진경 할 때 마지막은 이제 경순왕이죠. 경혜왕은 뭐 업적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견훤이 죽인 거는 경혜왕이다. 우리 왕이 굉장히 많은데 필요한 왕들만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이 정도나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문자로 왕을 외우는 거에서는 뺐습니다. 경혜왕을 죽게 했다. 견훤이고요. 이후에 이제 도움을 청해가지고 왕건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서 왕건하고 견훤이 싸우게 되죠. 공산 전투가 되는데요. 공산하면 대구에 있는 팔공산을 말해요. 공산 전투에서 이제 왕건하고 견훤이 싸우게 되는데 왕건이 지죠. 견훤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런 후백제 통일 과정도 두 문자로 외우면 되는데요. 이건 뭐 선후 관계를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뒤에 나올 때 하겠습니다. 신라의 금성을 습격하여 경혜왕을 죽게 하였다. 견훤에 대한 설명이고요. 정계와 계백요서를 제어 관리 규범을 제시하였다. 왕건이 이제 태조가 돼가지고 고려가 된 이후의 일이죠. 정계와 계백요서, 관료들이 지켜야 할 규범 같은 거를 말한 규범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이건 고려니까 틀린 거죠. 견훤에 대한 지금 설명이구나. 기억 디귿에서 답은 2번이 되죠. 자, 다음 문제 봅니다.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김원창의 난이란 게 나오고 있네요. 자, 신라 하대 가게 되면은 선원헌, 흥진경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진성여왕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했죠. 이 중에 이제 헌덕왕이 있죠. 헌덕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김원창의 난. 이때 가게 되면 이제 뇌물계 반계죠. 신라 하대에 속하기 때문에. 근데 뭐 무열계 직계가 없었는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김원창의 아버지가 이제 김주원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왕이 돼야 돼요. 다음에 왕이 돼야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왕이 못 됩니다. 어떻게 비가 와가지고 왕이 못 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왕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즉위하는 날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하늘이 노해가지고 왕이 되게 못하게 한다 해가지고 진짜 비가 와가지고 왕을 못한 게 김주원이에요. 이 무열계의 마지막에 남은 이 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이제 막 다툼이 있었죠. 귀족끼리 다툼을 해가지고 왕을 막 서로 하려고. 선덕왕 같은 경우에도 상대등이었다가 귀족의 대표고 맨 위에 있는 존재죠. 상대등이었다가 이제 왕이 된 거거든요. 귀족들의 다툼이 많은 시점에서 마지막 무열계 왕인 김주현이 왕을 못해가지고 아버지가 왕을 못했다 해서 이제 난을 일으킵니다. 국가를 세워요. 뭐 장안이라고 국호를 세우고 뭐 경웅이라는 이런 연호를 사용하고 국가를 세우게 되는데, 물론 이 실패하죠. 이게 실패해가지고 무열계가 이 이후에는 이제 강등이 돼요. 그러면 진골 귀족이 아니라 육두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열계에는 이 시점에서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이 헌덕왕 하면은 이 김원창의 난, 뭐 이거 하나 정도만 외우고 있으면 한국사 능력 시험은 뭐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모 10조를 바친 최치원을 아찬으로 삼겠노라. 대하찬 밑에가 이제 아찬이죠. 그래서 진성여왕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흥덕왕 때 있었던 일이 나오면 되겠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차견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소침 눌법할 때 법풍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2번 읽어보면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했다. 이거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진성여왕 때 하게 되면은 뭐 최치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원종과 애노의 난, 그리고 적고적 난, 이 세 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안에서 이제 선후관계를 물어보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쉽잖아요. 뭐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읽어보면 소거법으로 다 풀 수 있는 정도가 나옵니다. 이건 일단 뭐 진성여왕 때 일어난 거죠. 다만 이제 최치원이 시모 10조를 바친 시점보다 앞이냐 뒤냐 뭐 이런 문제가 돼요. 뭐 읽어볼까요? 3번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통일 이후에 이제 신문왕에 대한 설명이죠. 4번 거칠부가 왕명을 받들어 국사를 편찬하였다. 지법진 시대에서 진흥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 최고 지배자의 칭호가 마립간으로 바뀌었다. 내놀수할 때 뇌물 마립간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읽고 이걸 안다고 하더라도 뭐 선후관계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데요. 보통 한능검에서는 이 안에서 그렇게 선후관계를 맞춰라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소거법으로 1, 3, 4, 5가 다 틀리다. 2번은 원종 애노 진성여왕 때 나왔구나 해서 소거법으로 풀 수 있는 정도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뭐 이 안에서 선후관계는 몰라도 된다. 공무원도 뭐 이렇게 그 안에서 선후관계를 물어보진 않아요. 여기서 물어본 건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봅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 전시회. 우리 박물관에서는 전주가 나왔네요. 당시 이제 완산주죠. 동고산성 발굴 특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동고산성에서는 전주성 명 수막세 등 견훤이 세운 후백제가 되겠죠. 후백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골라주면 됩니다. 광평성 등의 정치기구를 두었다. 후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죠. 궁에 대한 설명입니다. 광평성 시종을 누가 했는가? 왕건이 나오죠. 궁의 밑에서. 2번 공산 전투에서 고구려군의 대승을 거두었다. 뭐 2번이 맞는 설명이죠. 이 전 문제에서 이제 견훤이 신라에 쳐들어가 가지고 경혜왕을 죽이니까 이 이후에 이제 신라 쪽에서 왕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투를 하죠. 그게 이제 공산 전투. 오늘날은 이제 팔공산이라고 했어요. 대구 쪽에서 견훤하고 왕건이 붙게 됩니다. 견훤이 이제 이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건이 패배하게 되죠. 이 이후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는데, 또 3번 읽어봅니다. 이난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거 발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발해 이제 무왕에 대한 설명이죠. 뭐 무인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4번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전개하였다. 장보고에 대한 설명이죠. 장보고는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신라 하대 하게 되면은 선원헌 흥진경 중에서 헌덕, 요 이제 흥덕 왕이 있어요. 이때 이제 장보고가 등장합니다. 여기 나오는 청해진을 설치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덧붙여가지고 공부를 하자면 흥, 진성, 경혜 이렇게 오게 되는데, 흥덕왕 이후에 문성왕이라고 있습니다. 문성왕 때 이제 장보고가 장보고의 난이 일어나요. 다만 이제 문성왕도 우리가 이때 이거 그냥 딱 한 명 더 있었다, 흥덕왕 다음에 있었다 해서 이렇게 묶어서 외울 정도만 된다면 뭐 따로 딱히 이렇게 왕 이름 문성왕 때 장보고의 난이 있었다 이렇게까지는 뭐 공부할 필요가 좀 없지 않나 싶어가지고 흥덕왕 때 등장을 해서 이 다음 왕 때 장보고 난이 이어서 일어났다 이 정도만 딱 알고 그 다음에 진성여왕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장보고의 난은 이제 장보고가 딸을 왕비로 세우려다가 귀족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실패를 하니까 난을 일으킨 거예요.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어느 때냐 이것만 딱 알면 되는데, 흥덕왕 이후에 문성왕이 잠깐 있었는데 그때다 하고, 이 이상은 뭐 공부해봤자 실익이 없는 것 같아요. 5번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하였다. 궁에 대한 설명이죠. 이 선지는 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오시에 북서풍이 불었으므로 돛을 올리고 나아갔다. 미시와 신시 사이에 적산이 나왔네요. 동쪽 언저리에 도착하여 배를 정박하였다. 북서풍은 세차게 불었다. 이곳 적산은 바위로만 이루어진 우뚝 솟은 산으로 뭐가 위치하고 있다. 법화원이란 게 나왔죠. 장보고 업적 중에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를 그려보면 이쪽에 이제 강이 흐르고, 그래서 유화강의 동쪽에서, 여기는 이쪽은 요동반도고 여기 이제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산의 동쪽에서 산동반도입니다. 지금 여기 문제에 나온 뭐 적산이라든가 이런 명칭은 이쪽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뭘 세웠는가? 장보가 세운 법화원이 있죠. 당시에 이제 이쪽 당나라를 들어가는데, 해상 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쪽 산동반도 혹은 산둥반도 이렇게 부르는 이쪽이 입구가 돼요. 입구가 돼가지고 뭐 군사가 출발을 해도 이쪽에서 출발을 하고, 뭐해도 뭐 발해관 뭐 그런 것도 뭐 신라소 뭐 다 이쪽에, 그거를 외우는 거는 어떤 용도로 쓰였냐, 건물이 어떤 용도냐, 그런 거는 한능검 시험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쪽에 이제 모여 있다 당하고, 8세기 후반으로 가면은 발해 신라 이렇게 하면 이 관계는 이제 완화가 됩니다. 근데 이게 친교 관계였다기보다 이제 약간 경쟁적인 관계가 되고, 신라하고 발해가 둘 다 당하고 좀 친교를 하게 되죠. 우리가 최초원이 당해 가서 시험 본 거 뭐 빈공과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신라 사람이 더 많았냐, 발해 사람이 더 많았냐, 뭐 이런 식으로 경쟁도 하게 되고 이런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법화원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이 국제무역항 같은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법화원이라는 거 기억해 두자. 장보고가 세운 겁니다. 보기 읽어봅니다. 농상집요, 원나라 거죠. 소개하는 관리. 그럼 고려 말이 됩니다. 우리 동서는 아니에요. 소개라고 했잖아. 갖고 왔다고. 자, 2번 읽어봅니다. 망건당에서 대담을 나누는 학자. 이것도 뭐 고려시대 충선왕 때 충선왕이 세운 거예요. 학술을 뭐 교류하는 그런 기관인데, 우리나라에 세운 게 아니라 원나라에 세웠죠. 3번 매소성 전투에서 당군과 싸우는 군인 소보마맥이 보면은 이제 나당 전쟁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빈곤과를 준비하는 육두품 출신 유학생, 뭐 맞는 이야기죠. 지금 여기서 나온 내용입니다. 5번 주류성에서 백제 부흥운동을 벌이는 귀족. 이거는 나당 연합군이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릴 때 그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대남 화웅백개 평안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넷째 아들 금강은 몸이 크고 지략이 많았다. 땡땡이가 특별히 그를 총애하여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였다. 그의 형 신검, 이거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금강하고 신검 정도만 알면 돼요. 땡땡이가 요청하여 말하길, 늙은 신하가 멀리 바다를 건너 성군에 교화해 투항하였으니 바라건대 위험에 기대어 역적인 아들을 베고자 할 뿐입니다. 무슨 일이냐면, 견훤이 팔공산 전투에서 왕건을 물리치죠. 이 이후에 이제 왕위를 물려주는데, 왕위를 물려주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큰아들이 이제 신검이고 넷째 아들이 이제 금강인데, 신검보다 이제 금강이 좀 더 잘하는 것 같으니까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검이 그걸 알아가지고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킵니다. 금산사 사건이라고 하는데, 금산사에 견훤을 이제 가둬버리고, 견훤하고 이제 가족들을 다 가두죠. 신검이 이제 혼자 왕위를 이은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금산사에서 견훤이 탈출을 해가지고 왕건한테 다시 가죠. 왕건한테 가서 신검하고 왕검하고 전투를 합니다. 제목이 이제 1, 2천에서 써가지고 1, 2천 전투인데요. 이때 이제 신검하고 왕건하고 싸우죠. 그래서 신검이 지고 왕건이 이겨가지고 후삼국이 통일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뒷부분은 여기에 대한 내용이고, 앞부분은 이 금산사에 유폐되기 직전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물은 그러면 견훤이 되겠죠. 김음돌의 반란을 지나봐했다 하게 되면은 신문왕 때. 자, 2번 읽어봅니다.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되었다. 사심관제도 하면은 이제 고려 지방관에 해당하는 건데요. 마지막에 이제 진성여왕 이후에 경순왕이 있죠. 김부라고 하는데, 경순왕이 왕건에게 이제 투항을 해가지고 이후에 최초의 사심관이 됩니다. 최초의 사심관, 그럼 경순왕. 한나라 왕을 하다가 도지사 정도로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2번 하게 되면은 경순왕이 됩니다.
3번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맞는 설명이죠. 견훤에 대한 맞는 설명입니다.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하였다. 궁에 대한 설명이죠. 5번 정계와 계백 요소를 지어 관리 규범을 제시하였다. 왕건이죠. 근데 다만 이제 태조 때 태조 왕건이 돼서 고려를 개창한 이후에 정계와 계백 요소 반복적으로 잘 나오는 그런 선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